네, 안녕하세요. 김병준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난 동영상 말미에 말씀드렸던 포엠 1, 2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여러분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포엠 관리가 뭐냐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일단은 아까 지난 동영상에서와 같이 man, machine, material, 메소드 중에서 첫 글자죠. M. 아이고 지워졌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 앞에 man, 머신의 M, material의 M, 메소드의 M을 딴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결국 이제 작업 공정이라든지 작업 관리의 주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다양한 요소가 있겠죠. 대분류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제조업 기반에서는 이런 포엠이라고 부르는 게 가장 주로 등장한다. 그 말은 뭐냐면 그동안 저 분류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경험을 많이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포엠 관리는 제조업에 있어서 조업이라든지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관리 방법입니다. 이 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인 생산을 추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낭비 요소,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요소겠죠. 낭비 요소를 제거해서 관리자, 작업자가 함께 결국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잖아요. 결국 이제 기업이 추구하는 이 이익과 관련된 생산성이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같은 들어가는 요소겠죠. 뭐 사람도 동일하고 설비도 동일한데 또 불구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결국 이윤이 증가되니까요. 그런 거를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포엠이라는 어떤 관리 기법을 잘 사용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업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즉 뭔가 이제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품질이라든지 생산성이 향상될 거예요. 그럼 결국 이제 제조 원가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결국 이제 기업 이윤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는 거니까 결국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기업이 잘 돌아간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아니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맨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결국 이제 뭐 다양합니다.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실제 뭐 사람의 어떠한 성격, 성격이 있잖아요. 뭐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수동적인 사람도 있고요. 혹은 뭐 이제 약간 좀 뭐 젠틀한 사람도 있고 자유분방한 사람도 있고요. 뭐 그런 스타일이 있을 수 있고 뭐 일하는 방식, 그 다음에 개개인의 뭐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런 역량, 그 다음에 저희가 결국은 뭐 신입사원이냐 아니면 경력사원이냐 아니면 그 회사에서 오래 일을 했냐 적게 일을 했냐, 뭐 오래 일했으면은 어떤 설비라든지 어떤 공정이라든지 이해도가 높을 거고요. 새로 오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건 조금 떨어지겠죠. 뭐 그런 차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신, 그 여기 보시면 이제 머신 기계죠. 기계는 결국 이제 뭐 설비 같은 거죠. 그 설비의 뭐 성능의 차이, 오래된 설비 아니면 새로 구축된 설비. 결국 이제 그 기계가 오래 노화가 됐으면 분명히 이제 아무래도 뭐 구성 요소에 어떠한 뭔가 변경점도 많이 생겼을 거고요. 뭔가 문제도 많이 생길 거고, 그러니까 어떠한 설비라든지 기계와 관련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트리얼, 재료입니다. 재료. 결국 이제 어떠한 제조업에서 어떤 공정에서 사용되는 재료의 성분, 그 다음에 소재, 그 다음에 품질이라든지 뭐 그런 차이가 있겠죠. 뭐 쉬운 예로 색연필로 글씨를 쓰는 거랑 볼펜으로 쓰는 거랑 다르다. 뭐 이제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소드는 방법입니다. 방법. 뭐 업무 수행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뭐 고열로 가공한 걸 시키는 그런 방법, 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거는 물로 시킬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압축 공기로 시킬 수도 있고,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정 배치라든지 작업 방법이라든지 뭐 어떠한 작업 표준화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표준화된 작업을 했다.
썼다 아니면 표준화된 작업을 사용하지 않았다 뭐 기타 등등. 이거는 첫 번째 과거의 방법을 사용했던 거, 이거는 두 번째 개선된 방법을 사용했던 거, 기타 등등의 그런 방법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쉽게 저희가 이제 포엠이라고 부릅니다. 포엠이라고 부르고요. 약간 다른 거죠. 이제 포엠 하나 이 그 전 동영상에서도 봤던 거죠. 그럼 다 똑같습니다. 그 여기 그 man, machine, material, 메소드는 똑같은데요. 새로 하나가 추가됐죠. 새로 추가됐습니다. environment라고 환경이라는 거죠. 환경이 추가됐습니다. 이 환경은 뭐 업무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공장 안에 온도라든지 어떤 습도라든지 혹은 뭐 계절적 요인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제가 경험해 바로는 이 포엠 1, 2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환경적인 요인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가면 뭐 OM, M이 5개입니다. 아까 말한 이제 environment 환경까지는 똑같은데 이번엔 measurement라는 게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측정이죠, 측정. 그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다양한 측정 기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처럼 뭐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고 뭐 디지털 방식도 많고 검사하는 방법도 많아졌고 검사 기기도 많아졌고 그러니까 첨단 그 산업이 발전하면서 저런 부분도 많이 생겨났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 측정 도구를 바꾸는 거예요. 그 줄자를 이용해서 키를 잰 거랑 아니면 이제 저희가 뭐 보건소라든지 건강검진 하면은 가만히 이렇게 서 있으면은 몸무게랑 키랑 자동으로 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에서도 분명히 오차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레이저 거리 측정기랑 실제 이제 뭐 저희가 뭐 줄자로 재는 거랑 다를 수 있고 뭐 이제 그런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측정 도구의 정밀성이라든지 뭐 계층 장비에 따른 어떠한 차이. 그다음에 뭐 이 M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M을 쓰는 게 뭐 마켓, 뭐 시장, 그다음에 머니, 뭐 돈, 그다음에 뭐 매니지먼트, 뭐 관리하는 거, 모티베이션, 뭐 어떠한 뭐 갑자기 이제 그 기억이 안 나네요. 모티베이션 그 뜻이. 예. 뭐 이제 시작할 때 뭐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뭐 그런 뭔가 어떠한 차이에 의해서 하는데, 근데 제조업에서는 크게 OM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포엠, 아까 말한 포엠이나 포엠일리 정도에서 대부분의 그런 문제점 파악하는데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엠을 이용해서 특성 요인도를 간단하게 작성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모티베이션 동기부여입니다.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산업재해가 발생되는 요인을 맨, 머신, 포엠으로, 맨, 머신, 매트리얼, 메소드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그 산업재해 발생되는 게 사람적인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안전교육을 안 받았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안전보호구, 개인이 착용해야 되는 안전보호구를 미착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설비 관점에서 보니까 산업재해가 뭐 또한 설비에서 다쳤어요. 그러니까 설비에 안전장치가 없네요. 그 다음에 뭔가 이제 그 설비 바로 옆에 장비 활용 매뉴얼을 배치를 해서 그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 좀 읽어봐야 되는데 장비 활용 매뉴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된 거고요. 그 다음에 매트리얼, 그냥 재료 측면에서는 딱 보니까 위험물이에요. 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석유화학 분야에 가시면은 대부분 이제 그 액체, 기체, 위험물을 다루실 건데 어쨌든 그 재료 자체가 위험물이고요. 또 어떤 관점에서는 무거운, 무거운 어떠한 재료를 다루는 공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량물을 들다 보니까 어떠한 저게 무겁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작업 표준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산업재해가 발생되는 현장에서 작업 표준서라는 게 있었으면 뭔가 표준서에 의거해서 작업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일을 하다 다쳤을 수 있고요. 안전표준서가 없었습니다. 뭐 이제 작업표준서랑 같은 얘기죠. 어쨌든 이제 안전을 지켜야 되는 어떤 표준서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산업재해가 발생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포엠을 가지고 특성 요인들을 작성하면 보다 더 편리합니다. 대분류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저기에서 답이 안 나온다고 하면 범주가 잘못된 거겠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회사에서 한번 이런 걸 많이 해봤는데요. 대부분 이제 제조업 기반에서는 포엠이면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뭔가 필요하다면 뭔가 나중에 이제 하나 정도, 한 줄 정도 더 가서 해서 이제 환경적인 부분까지만 하면은 대부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엠을 가지고 뭘 하냐라고 보면은 변경점 관리라는 걸 합니다. 실제 제가 옛날에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저희 그 품질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어떤 변경점 관리를 이 포엠 관점에서 많이 하셨는데요. 즉 이제 공정이 불안정할 경우나 품질 문제가 발생됐다고 가정을 하면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을 그때 가서 매번 특성 요인들을 그리고 뭐 5I를 하면서 뭐 어떠한 걸 찾는다기보다는 미리 뭔가의 변경점을 관리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 사람의 문제가 있다라는 뭔가 어떠한 공정에 있어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규 직원이 채용이 돼서 실제 이제 현장에 투입이 됐다라는 걸 하나의 변경 포인트. 혹은 뭐 과거에는 뭐 A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B 부서로 갔어요. 근데 B 부서에 갔다가 뭐 몇 년 일을 다시 또 A 부서에 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변경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교대조, 뭐 이건 뭐 점은 아닌데 나중에 이제 뭐 이제 교대 근무 같은 걸 한다고 했을 때 뭐 A반, B반이 교대했는데 뭐 A반에서 B반에서 넘어갔다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를 찾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 머신 관점에서는 기계에서는 뭐 신규 설비가 도입이 됐다. 그러면 변경점 표시를 해놔야겠죠. 그 다음에 설비 안에 뭔가 주요 부품을 교체를 했다. 그런 것도 기록을 해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설비가 개조가 됐다. 설비가 개조가 될 경우도 역시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료 측면에서는 납품처가 변경됐다. 혹은 구입처가 변경됐다. 아니면 재료 자체가 국산화가 됐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재료의 관리 조건이 변경됐다든지 제조 방법, 네, 방법입니다. 방법이 변경됐다든지 아니면 보관 기간이 뭐 이제 약간의 뭐 예를 들어서 원래라면은 뭐 무조건 이제 한 달 보관된 걸 썼는데 갑자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고가 쌓여서 3개월 보관된 걸 쓴 거죠. 그런 것도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 방법은 뭔가 표준서가 변경됐다든지 공정 순서가 변경됐다든지 작업 조건이 변경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기록을 한다고 하면 그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걸 펴놓는 거죠. 변경점 관리 이런 문서를 펴갖고 이게 왜 문제가 생겼지라고 봤을 때 이때 보니까 설비가 바뀌었구나. 아니면 이때 썼던 재료가 보관 기간이 딴 거보다 길었구나. 이런 거를 찾게 되면 이제 그게 어찌 보면은 문제의 원인이 된 거고 그거를 관리를 한다면 더 이상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포엠이 활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 포엠 변경 사항이 결국 이제 품질 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품질 유지 및 개선에 활용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스마트 팩토리라고 여러분들 요즘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AI 기술도 발전을 하고 빅데이터 시대가 오면서 뭔가 스마트 팩토리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 스마트 공장의 핵심 기술이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생산자원 데이터 통합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생산자원 데이터를 모은다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제조 및 운영을 하는 시스템을 스마트 공장의 핵심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생산자원 데이터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방금까지 얘기했던 포엠 1, 2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장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것과 같이 어떠한 변경점 요소 같은 게 다 어떠한 이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게 다 누적이 돼서 뭔가 후 공정, 제품에 영향을 줬을 때 그 앞쪽으로 와서 포엠 1, 2 관점에서 뭐가 바뀌었구나. 그럼 그 바꾸는 걸 잘 관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이걸 자동으로 하는 게 스마트 팩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저랑 같이 연습하시는 것도 어찌 보면은 스마트 공장의 핵심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직접적으로 실습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